반갑습니다. 저는 FSA 코리아의 한국 대표 권성옥입니다. 비록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콥 펑시의 환영 인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reat things happen when 안녕하세요. 위대한 마음이 모일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FSC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모두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진심 어린 환대를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이콥 펑으로 7년 전에 FSC에 입사하여 현재 FS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 책임자로서 이 지역 전역에서 FSC 시장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FSC는 국제 산림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NGO인데 왜 시장 개발 담당자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각 나라에 있는 현지 브랜드뿐 아니라 인터내셔널한 브랜드, 소매업체, 바이어, FSC 인증 회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지역의 FSC 인증 라벨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시장 인센티브 캠페인을 개발하고 업계와 협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전 세계의 산림관리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FSC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019년 FSC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사로 재임하면서 인천에 있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국의 산림청과 유엔의 FAO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인버위크에서 FSC 파트너십 행사를 주최했고요. 이때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FSC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한 권성옥 박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번역도 해주고 있죠. 이후 권성옥 씨는 한국에서 FSC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FSC를 소개하고 기업 소비자에게 미치는 가치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세미나의 발표자를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FSC 산림 인증 및 연계관리 인증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 노남훈 심사위원님께서 FSC 인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메일리업의 포장연구부서의 김기백 팀장님은 FSC 책임 있는 산림 기반 포장이 브랜드가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방송인 타일러 씨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세미나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타일러는 이제 최근에 FSC 인터내셔널 member가 되셨고요. 또 한국 사람에게 FSC가 중요한 이유, 기후위기와 산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장 좋은 분이라 생각하여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이콥 씨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연결이 안 돼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네, 저는 FSC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된 거는 당연히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부터 인증 마크를 봐왔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약간 환경을 위해서 뭔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됐는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한 이제 좀 친환경적인 인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환경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전에 그런 친환경 인쇄에 관심이 있었는데 방송 활동을 시작한 지가 한 7년쯤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뭐 외국인의 눈으로 본 뭐 땡땡땡 아니면 미국의 땡땡땡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획안을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버몬트주 출신이기 때문에 뭐 환경에 대한 생각이 원래 이제 좀 많아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버몬트라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 주가 굉장히 좀 숲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역사가 있어요. 원래 80%가 산림이었다가 너무 그 나무를 남용을 하게 돼가지고 20%로 줄었다가 또 다시 그거를 75%로 올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 거면 당연히 파괴를 덜 시키는 쪽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그 WWF 세계 자연 기금에서 그 이제 홍보대사를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책을 만든다면 조금 뭔가 약간 친환경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문의를 드렸더니 이제 FSC 인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기존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책을 이제 한국에서 본 적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쇄소에서 FSC를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많은 출판사에서는 항상 좀 약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재생지를 찍고 싶다, FSC 인증으로 하고 싶다 이랬을 땐 어렵다. 뭐 한국에서 그렇게 찍어주는 데가 없다 하고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출판사에서는 이제 FSC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책을 낼 거면 그러면 차라리 책 전체를 FSC로 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환경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이 기획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을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안에 있는 속지도 그렇고 그 이제 표지도 그렇고 중간에 있는 종이 다 이게 다 인증을 받은 건데 알고 보니까 종합출판사에서 최초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독립출판사에서 하기는 했지만 종합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시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소비자 문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요즘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고 어디 가도 항상 받는 질문은요.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라디오든 방송이든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주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재활용을 하자, 물을 아끼자, 전기를 아끼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게 확장이 되려면은 기업과 같이 손잡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FSC 같은 인증은 사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러면 나중에 쇼핑하러 갔을 때 이 FSC 인증을 그냥 요렇게 생긴 거를 찾으면서 쇼핑하세요 하고 막 가격도 어차피 확인을 하고 뭐 영양 정보도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뭐 두유든 기저귀든 책이든 그냥 둘러보시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조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인증을 찾으면서 환경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FSC 인증 자체가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좀 되게 잘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소비자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고 그냥 알아보기 쉽고 믿기에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품목에만 있지가 않고 여러 가지 품목에 찍혀 있는 쉽게 알아보고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냈을 때 FSC를 찾아라 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소셜미디어로 하게 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 로고를 찾아다니면서 사실 의외로 맞네? 의외로 내가 소비자로서 쇼핑을 하고 있었을 때 환경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었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뭔가를 좀 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 있어서 힘을 소비자에게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또 기업 쪽에서 제 경험상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이제 뭐 맥도날드 아니면 뭐 이케아 뭐 사실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 이 FSC라는 거를 일부러 쓰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데 인지도가 아직 조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환경 실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구를 만들든 뭐 패키징을 쓰든 그런 일을 하신다면 FSC 인증을 받은 소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들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비자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나중에 웨비나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많이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권성욱 박사님한테 나중에 이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FSC 코리아가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뱅이 fsc.korea를 팔로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책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책으로 이 FSC가 적용이 되고 더 많은 제품에 적용이 돼서 소비자가 좀 더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타일러님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너무 든든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생방송 아침마당에서 FS를 소개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FSC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산림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뭐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 무기명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은 인증 제품 수요가 늘어서 많은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므로 2번은 인증 제품 판매 수익이 산림보호에 기부되므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제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공유해볼까요? 네, 1번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87%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림 인증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 인증 제품이 또 늘어나죠. 아까 타일러님 말씀한 대로 기업들이 많이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림 자체가 또 인증이 돼서 지속 가능한 산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FS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est Stewardship Council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라고 하는데 약자로 FSE로 더 잘 알려져 있죠. FSE는 1992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열렸던 유엔의 정상회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부터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림 파괴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고 이듬해 93년에 세계 숲을 관리하는 단체인 FSC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FSC는 보시다시피 환경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숲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산림을 친환경적으로만 돌본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환경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권익과 작업자의 인권을 돌보고 또 산림이 책임 있게 관리되면서도 이윤이 창출돼서 지속적으로 이 산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FSC의 정책은 멤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멤버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수의 멤버들이 사회, 경제, 환경, 문과에 속해 있고요. 이 멤버들이 한 번씩 모여서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민주적인 과정으로 정책을 결정합니다. 타일러 씨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멤버가 돼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멤버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FSE는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산림을 책임 관리하는데요. 산림 인증을 받으려면 10가지 규칙과 56가지 세부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화면에 10가지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이 모두 10가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산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책임 산림 경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FSC 산림 인증을 받은 숲의 면적은 해마다 증가해서 현재는 약 세계에서 2억 2,400만 헥타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강원도 홍천 국유림과 제주도 서귀포 숲이 인증을 받았고요. 최근에 또 무림제지에서 기업림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죠. 산림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림이 거의 없어서 산림 자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만 있어서 산림의 그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무는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과정을 거쳐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남은 찌꺼기는 바이오매스로 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림을 관리하겠다고 한 달 전 국회에서 산림 뉴딜 정책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치산 녹화에만 중심을 두었던 산림 관리에서 경제림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여서 앞으로 큰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불법 벌목으로 유통되는 목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의 소중한 원시림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누구도 이런 원료를 쓰고 싶지는 않겠지만 나무가 가공되어 여러 생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완제품으로 판매될 때 그 원료가 어떤 것인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제 FSC가 고안한 인증제도입니다. 인증에는 산림인증과 연계관리 인증이 있습니다. 아까 산림인증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연계관리 인증은 영어로는 Chain of Custody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화장지를 만들기까지 생산과 유통화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이 있을 텐데 숲은 인증이 되었지만 이제 그 생산 유통에 관련한 업체들이 모두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화장지 원료가 FSC 인증, 즉 책임 관리된 숲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림 자원이 판매돼서 소유권이 바뀔 때 거래 양사자 모두 인증이 되어 있어야지만 체인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인증된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가공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체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인증 원료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간혹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FSC 인증 용지를 사용을 해서 인쇄를 했으니 이거는 FSC 인증 용지다라고 뭐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한테 소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는 왜냐하면 인쇄소에는 FSC 인증지뿐 아니라 일반 용지도 사용을 해서 인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인쇄소가 정말 FSC 종이를 사용해서 그 제품을 만든 건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하고 그런 친환경인 제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FSC는 인증을 실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설정을 하죠. 아까 멤버들이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하는 것은 전 세계 40개의 그 CB라고 하는 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후에 발표하실 노남문 심사위원님께서 인증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할 건데요. 그리고 그 CB 위에 그 AISI라고 인정기관이 있어서 인정기관은 전 세계 인증기관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또 스탠다드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산림의 나무가 최종적인 제품이 될 때까지 인증이 이어져야지만 제품에 FSC 라벨을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라벨은 3가지 종류가 있고요. 라벨에는 FSC 로고, 그리고 사용된 원료, 그리고 라이센스 번호, 보유한 그 회사의 라이센스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찍혀 있는 걸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100%라고 된 것은 100% 원료 전부가 FSC 인증된 거고요. 리사이클들은 리사이클 재료에서 만들어진 그 종이나 제품을 리사이클드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고, 믹스는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요. 한 70%는 그 인증된 것이고 30%는 리사이클이나
그 컨트롤 목재를 사용했을 때 믹스라는 그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있는 라벨, 아까 6자리가 이제 인증 번호인데요. 그 인증 번호를 info.fsc.org에 입력해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6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제조회사의 주소와 유효기간, 인증 품목 등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진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업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이트는 공급 업체를 검색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컨트리에 한국을 지정하시고 프로덕트에서 품목을 지정하시면 그 품목을 생산하는 인증업체 리스트가 검색이 됩니다. 이렇듯 FSC가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정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SC 사이트에는 모든 기준에 대한 서류들이 전부 다 있고요.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산림의 인증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심사 보고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 자원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가구나 종이, 휴지, 인쇄물 등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의류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레이온이나 모달과 같은 재생섬유도 나무를 녹여서 만든 것이고 신발이나 요가 매트, 고무 장갑 등에 사용되는 천연 고무도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거죠. 그리고 숯이나 코르크, 대나무, 잣, 꿀과 같은 비목재 산림 자원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통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요. 현재는 약 46,000 업체가 전 세계에 있고 그중에 3분의 1이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FSC의 그 지부가 있는 곳들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11개의 지부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장 늦지만 2019년에 제가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됐고요. 한국 사무소라고 해봤자 저 혼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국 시장에 FSC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FSC 인증 현황을 좀 보면은요. 아까 산림은 한 두 군데밖에 없는 거고 COC 인증, 연계관리 인증은 2004년에 하나 있던 것이 현재 400개의 유통인증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FSC 인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돼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30% 이상 인증업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이제 인쇄, 출판과 포장 분야인데요. 대부분 또 내수보다는 수출을 위해 바이오 요구로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타일러님 말씀도 듣고 저희 세미나의 정보를 듣고 실행에 옮기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머지않아 내수의 FSC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FSC 인증이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 분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 지역인데요. 또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C4라고 하는 국제산림연구센터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FSC 인증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다 준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식수나 전기 공급, 의료 서비스, 교육 면에서 FSC 인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이 일반 산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본 한 연구 논문에서 FSC 인증을 받은 숲에서는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발견되었고 또 불법 벌목이 감소된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논문 연구를 종합해 본 테이블인데요. 대부분 연구에서 FSC 인증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가 어린 학생들까지도 열풍인데요. 투자 기업을 선정할 때 과거에는 재무제표가 중요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ESG, 즉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활동이 투자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차별화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지만 소비자로부터도 인정받고 투자나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발전만 추구했던 우리 행태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에는 2030년까지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17가지를 설정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모르는 곳도 많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FSC 인증을 받고 제품을 사용하면 이 중 11개 목표에 근접할 수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12번 목표죠. 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서 환경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산림관리 측면에서 신뢰하는 단체를 물었을 때 FSC는 정부나 기업, 다른 NGO에 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산림보호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FSC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러한 기준 때문에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FSC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지역이 45%로 나왔고 한국에서는 3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로고를 보여주었을 때 10명 중 3명은 그냥 본 적 있다, 어디서 본 적 있다라고 답한 것을 의미합니다.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FSC 로고가 있는 제품을 사겠다고 대답했고 또 31% 정도는 가격이 한 69%까지 비싸더라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이기는 하지만 한국 소비자의 인지도나 인식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이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 응답자들이 FSC 인증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고 또 77%가 산림 인증 분야의 리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중에 있는 라벨을 부착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펄프로 만든 제품으로는 리트리의 물티슈나 깨끗한 나라의 롤티슈, 크리넥스, 하기스 기저귀, 은행의 나열이나 달력 등이 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고요. 음료 포장 부분이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돌코리아의 음료라든가 메일유업의 상하 목장우유, 베지밀, 연세우유, 롯데 칠성 음료 등 음료 제품은 살펴보면 FSC 라벨이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좌측의 돌코리아의 그 이미지는 제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홈페이지에 FSC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이것은 돌코리아가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의 수요가 증가해서 이제 종이컵이나 박스의 폐기가 문제되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이죠. 하지만 차선책으로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FSC 인증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켓컬리의 경우도 포장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완전히 바꾸는 월페이퍼 챌린지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패션 뷰티 분야에서의 적용은 좀 더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에서 FSC 인증 포장재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또 의류 브랜드의 경우에는 쇼핑백이나 쇼핑백 택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요가 매트, 룰루레몬의 요가 매트나 신발의 고무 밑창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인증 제품이 있어도 무심코 바라보면은 몰랐는데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고 저희 지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FSC를 찾아주면 기업들이 더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 것이고 그 결과 세계 살림이 건강해져서 미세먼지와 그 기후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FSC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타일러 라시님의 도움으로 FSC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이 있어요. 그 숲을 아끼는 한 여자가 있고 숲이 건강한지를 알기 위해 새소리를 듣는 한 남자가 있어요. 수질을 검사하는 연구자가 있고 나무를 자르는 일꾼과
아버지에게 배운 방법대로 나무를 가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수들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어요. 책임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당신 같은 분들. 이러한 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숲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무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의 행동이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SC 로고가 있는 제품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숲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모두를 위해서 영원히. 네, 바쁜 방송 일정 중에도 내레이션을 기꺼이 맡아주신 타일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의 홍보를 시작으로 생명의 숲과 함께 올 상반기 중에 지구를 위한 숲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FSC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인증 제품을 구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림이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저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사실 좀 소심한 성격인데요. 환경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세미나도 여러분께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의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선능력 위워크에서 근무를 하니까 여기 연락처로 언제든지 FSC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보고 계십니까? 네. FSC가 산림보호단체로 신뢰받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냥 가볍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틀렸다고 아무 얘기 안 하니까요. 보이는 화면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뢰받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 너무 빨리 해서 모르실 수도 있겠다. 네. 결과 공유 중. 보시면은 4번이 제일 많이 나왔죠.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인들도 인증숲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가 저희가 신뢰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발표는 노남은 심사위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노 심사위원님.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인증제도 안에서 인증심사를 맡고 있는 노남은 심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산림인증심사 절차와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인증 취득 절차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신청 접수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설문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업, 신청하신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위치와 업종의 형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작을 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 정보를 바탕으로 두 번째는 실제적인 예상되는 심사 비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구조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FSC, FM 인증, 산림 경영 인증이 있고 저희가 유통 가공이라고 해서 이제 COC 인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FM 같은 경우는 산림 소유주분들이 받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목재 임산물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취급을 할 건지 그리고 산림 소유자들이 이제 개인 산림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받는 단체 인증인지 혹은 대리 경영을 하시는 분이 대리로 받는 인증인지에 따라서 비용은 좀 상이하고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산림의 면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취득을 하게 되는 COC 인증, 유통 가공에 대한 부분인데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분류가 됩니다. 이 인증받은 임산물을 단순히 이제 유통하는 회사이느냐 아니면 이제 가공 프로세스가 포함된 회사이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 프로세스의 복잡성, 그다음에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외주 가공을 사용하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또 비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비용까지 이제 산정이 되시면은 이제 피심사자 인증을 받을 기업들은 이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을 한 인증에 대해서 적용될 표준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인증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절차서라든지 문서들을 준비하는데 보통 컨설팅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자체 준비를 하시기도 합니다. 거의 뭐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다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서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다 대신 업무를 일임을 하는 거고요. 보통의 회사들은 컨설팅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체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인증기관에 심사 신청을 진행이 되고요. 인증기관에서는 이제 1단계 심사, 문서심사라고 해서 문서적인 부분들, 인증을 받을 기업들이 문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M 같은 경우, 산림경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서 심사 일수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COC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진행을 하는데 거의 표면적으로는 이제 반드시 진행을 해야지만 절차서가 준비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현장 실사를 나가기 때문에 1단계 심사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심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증기관의 심사원들은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피심사자분들은 표준에 이제 부적합한 내용들에 대한 서류적인 부분 혹은 절차적인 부분 혹은 기록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인증심사원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 시정조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2단계 심사라고도 하고요. 현장 심사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심사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 문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국내의 경우 한 2일에서 4일 정도의 현장 심사 시간이 걸리고요. 유통가공, COC 인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규모가 크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하루 이내에 다 심사는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단계 심사가 현장 심사가 다 완료가 되고 표준에 부합한 부분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심사원이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피심사자분들은 이제 표준에 부적합한 부분들을 좀 더 절차라든지 기록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시정조치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심사원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인증기관에서의 검토자들이 검토 완료한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인증서가 발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받은 기업들은 이 인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FSC 상표를 사용하고 제품에 부착을 해서 인쇄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산림인증 같은 경우는 5년짜리의 유효한 인증서가 발급이 되지만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지만 이 인증서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날짜는 5년짜리로 발급이 되지만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고요. 5년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다시 한번 이 인증 심사가 또 진행이 될 때는 이제 갱신심사라고 해서 새로운 5년짜리의 인증서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갱신심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인증서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ISO 인증 구조와 비슷해서 1단계, 2단계 문서 검토와 현장 심사 이렇게 나뉘고요. 산림경영 같은 경우는 항목, 체크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최초 심사에서는 모든 해당되는 지표, 표준 요구 사항들을 다 확인을 하고 사후 심사 때 4번의 사후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전체 지표 중 25%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5년이 다 완료가 되고 또다시 이제 갱신 심사를 신청하게 될 때는 이미 문서적인 부분들이 다 매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는 생략하고 2단계 현장 심사만 전체 지표 100%를 다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유통가공 인증 같은 경우는 매년 인증표준 요구사항, FSC에서 COC 인증 표준 요구사항들을 매년 동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같은 경우 1단계 문서 심사를 거쳐서 절차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2단계 그 절차대로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지 여부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사후 심사서부터는 절차서를 생략을 한 현장 평가 위주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갱신 심사는 COC 경우 사후 심사와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표준은 이제 산림경영 인증 표준 심사 때 심사원들이 평가를 산림경영 인증 표준 FSC 스탠다드 20007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국가별로 인증기관별로 적용하는 세부적인 인증 표준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가공 인증, COC 인증은 FSC 스탠다드 40004 V3-1 인터넷에서 FSC 데이터베이스 문서 확인하는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요 스탠다드 40004 3-1을 바탕으로 전체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모든 항목이 다 문제없이 통과가 되었을 때 그때 인증서가 발행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흔히 보는 FSC 믹스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는 보통 FSC 컨트롤드 우드라는 목재를 함유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혹은 스탠다드 40007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표준은 40007이고 그리고 모든 제품들은 FSC에서 코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를 보는 거는 FSC 스탠다드 40004A라는 파일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인증 제품, 인증 목재에 대해서는 상표를 부착을 할 수 있는데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 받은 기업에서는 이 스탠다드 50001이라는 요구사항들, 위치와 색상과 사이즈 규정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을 해야지만 상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제 COC 인증에서는 FSC 스탠다드 40004 V3-1이라는 인증 표준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문서화된 절차서가 있느냐, 인증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서가 있느냐, 각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부여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원자재를 사오는 곳들이 인증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인증받은 자재와 인증받지 않은 자재를 공정 중에서 어떻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인증 제품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생산 로스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 인증 제품의 구매, 그다음에 사용량, 재고량, 판매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증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되는 약속화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수를 하는지, 그리고 인증 제품 취급함에 있어서 목재 합법성 법률을 준수를 했는지, 그리고 관리 시스템 안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외주 제품 가공 공정 중에 이제 외주를 사용하는 경우 외주처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공장이 여러 곳이 운영이 될 경우 하나의 인증서 사항 안에서 여러 곳의 공장을 운영할 경우 그러한 공장들은 각각의 공장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 비용은 인증기관 안에서는 보통 맨데이라고 해서요. 8시간 하루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FSC 인증서는 모두 외국계 인증기관들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증 결정은 해외에서 결정이 돼서 인증서가 발행이 되고요. 비용 같은 경우 이제 보통 행정수수료가 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C 보고서라든지 각종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 그래서 모든 보고서는 다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FSC 인증을 취득하시는 기업들은 FSC 협회비를 인증기관에 대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가공의 인증에 대해서 비용은 이제 협회비 같은 경우 유통만 하는 회사냐,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인쇄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협회비 산정이 매출액 기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복잡성에 따라서 비용 산정은 다 달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표준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표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통 심사원들이 하루 일하는 심사 비용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을 다 산정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비용, 보통 인증 심사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증기관들은 견적서, 그러니까 예상되는 심사 비용을 산출하는 데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용이라든지 인증 심사 절차라든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비용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원님.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를 또 하나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인증이 없는 A 인수에서는 FSC 종이를 구매하여 달력을 인쇄했습니다. A 인수에서는 종이업체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달력을 인쇄할 수 있을까요? 했죠. 그러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아니오에 답을 해주시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죠. 아까 이 인증의 핵심은 이렇게 원료부터 계속 그것을 취급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제품 회사까지 전부 인증을 받아야지만 최종 제품에 인증 라벨을 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메일 유업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백 팀장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일유업 포장연구팀에서 미래를 위한 포장재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임기백입니다. 우선 전 세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FSC 웨비나에 저희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FSC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메일유업이 소비자에게 FSC를 알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한 활동이 다소 미비할 수는 있지만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준비하여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매출 기준 한 1조 4천억 정도 달성하였고요. 역사는 한 51년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한 2,000여 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전국 7개 공장에서 380개 협력 농가를 보유한 그 국내 대표 유가공 기업입니다. 그 메일유업은 1969년 선대 이제 김보경 선대회장님이 낙농보국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선대회장님은 이제 50대 나이에 메일유업을 창업하셨는데요. 정부와 함께 영세한 한국 낙농 농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담보 대출과 교육으로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고 국내 최초 항공기로 젖소를 이송해 오는 등 종합 낙농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메일유업은 한 2015년에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며 글로벌로 나아간다라는 More than Food, Beyond Korea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식품을 넘어서서 관련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일유업의 성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품 및 사업을 확대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우유, 조제분유, 발효유 등 유제품으로 시작하여 두유, 주스, 커피 등 음료 및 치즈, 영양식으로 제품 다각화를 하였고 최근 10여 년 동안은
유기농 유제품을 비롯 외식사업, 해외사업, 식문화 서비스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메일럽의 성장을 이끈 저희의 주요 브랜드는 이와 같습니다. 제품의 카테고리별 고유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브랜드 가치에 근거한 제품 개발을 위해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메일럽의 대표 친환경 브랜드는 상하목장입니다. 저희의 브랜드 중 상하목장은 메일럽의 유기농 브랜드로 국내 유기농 우유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대표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상하의 뜻은 한자로 윗상과 아래하를 의미하는데요. 위로는 하늘이 주는 자연 그대로를, 아래인 땅의 사람이 정직하게 담아 전하겠다는 약속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연에게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다는 메일의 철학 아래 까다롭지만 고집스럽게 유기농농을 지속하던 13개 유기농 농가들과 함께 좋은 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목장은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매우 선호하는 브랜드로 우유를 시작으로 발효유, 아이스크림 믹스, 치즈와 같은 유제품과 친환경 식품으로 그 범위를 지속 확대 중입니다. 이런 친환경 브랜드를 시작으로 저희 상하목장에서는 보다 책임감 있는 포장재를 적용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FSC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일럽은 FSC 인증 제품 및 관련 서비스 홍보를 위해 2016년도에부터 FSC 프로모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업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동참하고자 FSC 인증 패키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종이를 사용함으로 산림보호에 앞장선다는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였고요.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FSC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하목장 브랜드에서는 자체적으로 FSC를 알리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배포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 이 지구에 나무가 모두 사라진다면 온 세상이 사막으로 변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FSC 인증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무분별한 벌목을 막아 산림의 푸르름을 유지시키고 엄격한 기준 아래 목재 채취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합니다. 상하목장 역시 FSC 인증 제도와 함께하기 위해 산림관리 인증을 받은 곳에서 일정량만 원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제조해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무균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FSC 인증 제도의 친환경적 산림 경영,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상하목장이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자연에게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상하목장. 네, 이와 관련해서 FSC가 추구하는 책임 있는 산림 관리에 대해 저희가 국내에서 진행한 활동들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FSC 아시아 퍼시픽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하였고요. 이런 저희 FSC 인증 종이 사용은 상하목장 브랜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로 꾸준히 확장 전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장을 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런 제품 적용 이외에도 또한 FSC 코리아와 협업해서 FSC의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용기로 판매되는 제품을 FSC 인증 종이팩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 저감 활동과 같이 메일럽은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패키징 적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책임감의 일환으로 저희는 사용이 된 패키징에 대해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oT 기반의 분리수거함 개발 기업과 협업해서 시민들의 바른 소비 행동을 구축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런 수거를 통한 포인트를 통해서 숲을 조성하는 데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의 종이팩 재활용 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 테트라사와 협업회에서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 방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기백 팀장님. 멜유업이 이 FS를 제품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무한한 발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퀴즈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산림자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고무 소재의 신발, 밑창, 노트북. 한 가지는 나무, 숲에서 온 게 아닌, 만들 수 없는 게 있죠. 4번입니다. 많은 분이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저희 발표와 모든 내용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질문을 저희 우리나라 분들 특성상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거를 꺼려하시는 경우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분한테 다 메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 주소로 어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이렇게 발표 내용이 1회 세미나여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FSC를 소개하고 또 이 가치를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던 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